네, 안녕하십니까. 박정우입니다. 2021년이 되었습니다. 오늘 이제 첫 거래를 앞두고 있는 시장인데,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소 일정에 따라서 1시간 늦게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은 동일하게 끝나는 그런 정규장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, 그래서 10시에 개장을 해요. 10시에 개장을 하고, 그리고 지금 보시면 2021 검색을 해보면 신축년이라고 해서 하얀 소의 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, 64일에 공휴일이 있는 한 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굉장히 구정 연휴가 굉장히 좀 빨라요. 빠르고 뭐 거의 중순보다도 더 빠른, 2월 중순보다 더 빠른 그런 상황이고,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달라지는 제도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, 요거 말고도 굉장히 많거든요. 요거 눌러보시면 여기 자세하게 기획재정부에서 소개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다.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,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2020년 통계가 나온 부분인데,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핫한 기사고 키워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그동안은 뭐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왔었지만, 뭐 기화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인구를 채워주고 더 오히려 인구를 증가시키고 있던 부분도 없잖아 있었는데, 그런 부분이 뭐 코로나라든지, 뭐 코로나 영향 큰죠. 뭐 당연히 코로나로 인해서 유입이 적어들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, 여러 가지 부분이 작용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재 사망자 수, 출생자 수 추월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고, 사상 첫 인구 감소가 나타났다. 그래서 그동안 뭐 통계청이 뭐 인구 감소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다가 귀화를 본인들이 생각을 못했다라는 부분을 예전에 뭐 여러 기사에서도 조금 나왔었던 부분이고, 그거 개장 전 이야기에서 제가 최근에 좀 언급했던 부분이었는데, 지금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이제는 결국 현실화되고 있다,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,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 정책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, 정부 정책에 따라서 뭐 테마성이든 결국 실질적인 기업과 연결돼서 매출로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든 실적으로서든 어쨌든 정부 정체성으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생각해 봐야 된다. 그래서 이 키워드 두 개는,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키워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키워드이고, 같이 묶어서 계속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감염이 10명 확인됐다고 하면서 지금 여러가지 지금 계속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, 그 다음에 요거 1월 굉장히 중요한 CES 2021 개막을 좀 앞두고 있는데, 노트북 OLED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내용이 나왔고, 굉장히 재미난 행사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관련해서 종목들이 이미 12월에 움직인 부분도 있는데 추가로 더 움직일 수도 있겠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추가로 1월에 좀 더 중요한 뭐 둘 다 굉장히 쌍벽을 이루면서 중요한 행사들하고 볼 수가 있는데,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개최, 뭐 요것도 온라인 개최하는 부분인데, 어쨌든 중요한 행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뭐 우리 K 제약 바이오 여기 행사 참여한 기업들, 또 참여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제약 바이오로 이런 매수세가 분산되면서 추가로 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, 이런 부분 체크해 봐야겠다라는 부분이고, 또 여기서 좀 뭔가 신선한 강한 뭔가 재료가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 가운데 셀트리온은 일단 불참 선언이에요. 근데 셀트리온이랑 JP모건이 사이 안 좋은 거는 어느 정도 다들 아실 거고, JP모건이 셀트리온 공매도 엄청 해대고 또 안 좋게 리포트도 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, 일단 항체치료제 연구 집중을 위해 불참 선언이라고 하고, 실제 굉장히 이쪽에 지금 셀트리온이 전력을 다 집중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, 기본적으로 또 이 사이가 안 좋아서 보이콧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연말에 이제 어떻게 보면 빗장을 걸어 잠갔던 부분을 이제 다시 푼다는 부분인데, 다만 이제 요런 거는 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진행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, 이렇게 좀 다시 어떻게 보면 신용 대출이 다시 막았던 거를 살아난다 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ISA 주식을 담을 수 있다. 이게 뭔 말이냐. ISA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요거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는 부분이고,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계좌죠. 그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,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요런 식의
뭐 추가적이라기보다 요런 식, 여기 오타 있네요. 기사에 오타가 좀 있는데 어쨌든 요런 식의 뭐 비과세 혜택을 뭐 준다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 이제 주식을 담을 수 있게 돼서 상장 주식을 담을 수 있게 돼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세금 입장에서 이제 세금 절세의 입장에서 요게 필수 상품이 좀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.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뭐 증권사라든지 금융사들이 특히 뭐 증권사들이겠죠. 상장 주식 구성해서 공격적인 뭐 준비를 하고 있다. 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또 요거에 대한 뭐 수혜로 증권사들이 뭐 증시의 상승에 대한 수혜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수혜로도 뭐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해외 쪽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거는 이제 마윈이 중국 당국에 찍힌 거라는 건 뭐 이미 개장 전 이야기에서 여러 번 뭐 언급을 해드렸고 그래서 마윈의 뭐 회사가 상장이 무기한 연기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뭐 돌연 본인이 직접 제작해 한 TV 프로그램에서도 하차를 하게 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. 지금 압박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다.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미국이랑 중국 관계 관련된 부분인데 미국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 보시면 3대 이동통신사에 이어 중국 3대 석유회사까지 뉴욕 증시에서 상장 폐지를 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. 이런 가운데 그러니까 결국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새롭게 다시 국내 증시 등 글로벌 상황에서 연초부터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리스크 요소다라고 위험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지금 요거 행정명령 서명에 따른 조치고 뭐 중국군과 관련돼 있다고 판단된 기업들이라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번 주 미국 증시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되는 부분이 뭐 기사로 나와 있어서 갖고 와 봤는데 여기 새해를 맞이해서 방향성에 대한 탐색 거래가 진행될 거 당연하죠. 이제 새해 시작하면 거래가 열리는데 당연히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열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 출렁될 수도 있고 아까 이야기한 미국 중국과의 그런 갈등이 부각되면서 시장을 출렁이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고용지표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는 경제 관련된 지표 중 하나죠. 그런 게 내용이 나오면서 증시가 뭐 출렁거릴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우리 증시로 넘어와서 지수 상황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마지막 거래일날 굉장히 또 패턴도 굉장히 괜찮게 만들면서 물론 삼성전자의 영향이 굉장히 컸죠.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 놓고 신고가도 갱신해 놓은 코스피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 이제 조정을 많이 받더라도 일단 5일 이동평선과 여기 캔들 두 개 이 구간에서의 지지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 만약 깨지면 결국에는 요 라인 이 캔들 겹치고 따라오는 21 이동평선이 있는 요 자리에서의 지지를 봐야 되는 상황이다. 일단은 뭐 분위기 좋게 끝나놨고 거래량도 늘어놓은 상태다.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어떻게 증시가 흘러갈지 또 조정이 깊이 나올지 일단은 상승각이 좀 가파라졌기 때문에 조정도 가파라질 수가 있어요.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겠고 어쨌든 탐색 과정이 이루어질 이번 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 굉장히 결국 코스피를 따라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이런 뭐 급락 과정 이 각도를 굉장히 가파르게 해서 급락하는 과정에서 장대 음봉 이후에 나오는 양봉이 아닌 그냥 요런 단순한 과정 어떻게 보면 추세 속에서 나온 음봉에서 이렇게 바로 올려치는 건 굉장히 좀 독특하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짜잘하게 올라가면서 회복한 게 아니라 3일 그냥 쉬고선 한 방에 치면서 양봉으로 회복을 해놨고 약간 거래량 이게 부족했던 건 아쉬워요. 그렇지만 다음날 또 거래량 증가하면서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놨다. 일단 여기서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뭐 아까 CES 행사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가지 부분이 작용하면서 좀 움직일 텐데 결국엔 5일 이동평선 안 깨고 가냐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 라인 결국 뚫어놓은 양봉을
양봉의 상단을 잘 지켜주느냐를 체크해 볼 수 있겠고, 이제는 이제 새롭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, 새롭게 어떻게 보면 요걸 뚫어놨기 때문에 요 안 좋은 가능성,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해소된 부분이고 새롭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지수다. 그래서 결국에는 요 라인, 요 5일 이동평선과 요 음봉 시가 라인과 요 뚫어놓은 종가 라인 겹치는 요 950포인트 라인 정도의 중요한 지지력을 체크하면서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